한국을 깎아내리려다 머쓱해진 나라가 있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전부터 전자 입국 신고서에 대만을 차이나로 표기한 한국에 대해 반발을 이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거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대만 정치권에서 직접 칼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대만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우리도 반격해야 한다. 한국을 남한으로 표기하자. 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터져나왔고 이 장면이 대만 현지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크게 퍼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꽤 심각한 외교 갈등 같아 보이죠. 근데 이게 사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그리고 왜 이 공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역효과가 됐는지, 그 3단 반전 구조를 오늘 전부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야후 재팬 커뮤니티 반응까지 다 가져왔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이 사건의 출발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한국이 운영하는 전자 입국 신고 시스템에서 대만의 국가 코드가 중국, 영어로는 차이나로 표기된 겁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대만은 스스로를 독립된 주권 국가로 여기는데 공식 시스템에서 중국이라고 표기하는 건 대만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 외교부가 공식 항의를 했는데 한국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때 대만 정치권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국이 무시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한국을 남한으로 표기하자는 카드를 꺼낸 거죠. 그리고 이걸 현지 매체들이 크게 보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터집니다. 남한이라는 표현이 한국인 입장에서 전혀 타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영어로는 이미 South Korea라는 표현이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익숙하게 쓰이고 있고 한국인들도 북한과 구분할 때 스스로 남한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씁니다. 심지어 한국의 공식 영어 명칭 자체가 Republic of Korea, 즉 대한민국인데 이게 남한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이 반응이 일본 야후 재팬 커뮤니티에서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한국을 남한이라고 부르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라는 댓글이 좋아요 15,000개 이상 달리면서 베스트 댓글로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한국인들 스스로도 남한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라는 댓글도 12,000개 이상 좋아요를 받으면서 그 바로 아래에 붙었습니다. 공격이라고 던진 카드를 상대가 아예 데미지로 인식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상대가 더 강한 카드를 꺼내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고려 카드입니다. 대만 일부 정치권에서 차라리 고려라고 불러버리자, 고려는 과거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이름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 겁니다. 한국의 역사를 이용해서 국가 정체성을 깎아내리려는 시도였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터집니다. 그것도 훨씬 더 강력하게요. 코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고려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쓰는 코리아, 영어로 Korea. 이게 고려의 발음이 서쪽으로 전파되면서 굳어진 이름이에요. 실크로드를 통해 고려를 접한 아랍 상인들이 코리아라는 발음으로 유럽까지 전파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즉, 고려로 부르자는 건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옛 이름으로 부르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야후 재팬 커뮤니티의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코리아 자체가 고려에서 온 건데 그걸 공격 카드로 쓰겠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댓글이 쏟아졌고 한 댓글이 좋아요 18,000개를 넘기면서 베스트로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그럼 코리아 브랜드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홍보해주는 거 아닌가? 라는 반응도 따라붙었습니다. 처음에 공격하려고 꺼낸 카드가 오히려 코리아라는 이름의 역사적 위상을 설명해주는 결과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부 강경파에서 역사 논쟁으로까지 이 사안을 확대시킵니다. 고려는 어차피 중국의 속국이었다. 중국 영향 아래 있었던 이름이다. 는 주장이 추가로 나온 거죠. 자, 여기서 세 번째 반전입니다. 이 역사적 주장이 사실 왜곡이 굉장히 심한 이야기거든요. 고려가 외세의 간섭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세는 중국이 아닙니다. 몽골이 세운 원나라입니다. 고려는 13세기에 몽골의 침략을 받았고 이후 약 80여 년간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원간섭기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중국 한족도 똑같이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원나라는 중국을 직접 지배했습니다. 오히려 고려는 나름의 왕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문화를 이어갔는데 중국 한족은 그 시기 몽골 황제 아래에 완전히 편입된 상태였습니다. 야후 재팬 커뮤니티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 시기면 중국도 몽골 지배였는데 왜 한국만 속국이라고 하는 거냐는 댓글이 퍼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댓글 하나가 이 논쟁의 맥을 짚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강력한 역사 카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의 공식 국호도 고려였습니다. 고구려가 스스로를 고려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를 포함한 여러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라는 이름의 기원이 고려 왕조인지 고구려인지에 대한 학계, 논의도 있을 정도로 고려라는 이름은 한국 역사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고구려가 어떤 나라였냐? 당시 동아시아 최강대국이었던 수나라를 상대로 수차례의 전쟁에서 버텨냈고 뒤이어 등장한 당나라와도 맞붙었던 나라입니다. 수나라는 고구려 원정 실패 이후 국력을 소진하면서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중국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후 재팬 커뮤니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응도 크게 나왔습니다. 고구려는 오히려 중국 왕조를 막아낸 나라 아니었냐? 그 이름을 가지고 한국을 공격하겠다는 게 완전히 역효과 아닌가? 라는 댓글들이 연달아 달리면서 처음에 설정했던 공격 프레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시작한 이 일련의 시도가 오히려 코리아라는 이름의 역사적 뿌리와 고구려, 고려로 이어지는 한국 역사의 정체성을 외국 커뮤니티에 홍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본 야후 재팬에서 이 논쟁이 퍼지면서 한국 역사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코리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오래된 역사에서 나온 거였어?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됐거든요. 여기서 이 사건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를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국가 명칭, 역사, 표기 이런 것들은 지금 외교 수준의 민감한 이슈입니다. 전자 입국 신고서 하나의 표기가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는 시대거든요. 특히 대만의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명칭 문제가 자국의 주권 인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이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어떻게 대응했냐? 거의 반응을 안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공식 채널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맞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계속 강도를 높이다가 스스로 설명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꺼내게 됐고 결국 제3국인 일본 커뮤니티에서도 이건 아니다는 반응이 나오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국제관계에서 자극에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가 더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원칙이 이 사례에서 그대로 증명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국인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역사, 국호, 정체성 이슈가 떠오르는 타이밍에 관련 컨텐츠를 만들면 조회수와 체류 시간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특히 일본, 대만, 중국 커뮤니티의 반응을 엮어서 설명하는 구조는 외국 반응, 컨텐츠 특유의 높은 클릭률과 긴 시청 지속 시간을 동시에 가져가거든요. 해외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프레임이 국내 시청자에게 특히 강하게 반응합니다. 지금 이 영상도 그 구조를 활용한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 담당자라면 대만의 공식 항의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나요? 조용히 시스템을 수정하는 게 맞냐?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게 낫냐? 아니면 지금처럼 무반응으로 두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냐?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핵심 3단 구조 정리합니다. 남한 표기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도 사우스 코리아를 이미 자연스럽게 씁니다. 고려 카드가 역효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리아 자체가 고려에서 나온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논쟁으로 번지면서 한국 이미지가 강화됐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를 막아낸 역사까지 덩달아 알려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3단 콤보로 처음에 설정했던 프레임이 완전히 뒤집혔고 감정적으로 던진 한 수가 전략적으로는 완패로 돌아온 사례가 됐습니다.
이런 동아시아 국제 이슈, 일본과 대만의 실시간 커뮤니티 반응 계속 다루고 싶으면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뜨거운 이야기 가져오겠습니다.